자, 교재는 115페이지 중간간제, 중강제 추행제입니다. 자, 법전 보죠. 자, 사람의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하거나 추행하는 죄를 중간간, 중강제 추행제라고 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준강간제만 예비인모가 있어요. 중강제 추행제는 예비인모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럼 객체 한번 가봅니다. 자, 심신상실이죠. 자, 심신상실은 형법제 10조보다는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형법제 10조는 책임 무능력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완전 무의식, 백치, 약물로 인한 환각상태, 만취상태, 여기까지가 뭐죠? 책임 무능력이죠. 그렇죠? 심신상실 사유가 되는데 그 다음 거 수면 중인 부녀, 일시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더 넓다는 겁니다. 자, 심신미약자는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집니다. 자, 한거불능 나와 있죠. 한거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상실 외에 육체적, 심리적, 심리적까지 포함돼요. 자, 반항이 불가하는 현재의 곤란하게 할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최협의 폭행협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예, 읽어보시고요. 자, 판례 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잠결 일단 세모 쳐보세요. 얼핏 잠드는 거 있죠. 얼핏 잠결에 든 것은 심신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간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X 하시고. 그렇죠?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갑은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을려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랬어요. 자,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난 을려는 자기 애인으로 잘못 알고 빨리 불을 꺼라, 그냥 빨리 하라 이렇게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중간간제가 요구하는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판례 가보죠. 자, 깊은 잠에 빠졌다. 그것은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어서 가는 거 있죠? 업어서 보쌈해서 간다 하더라도 잠에 깨어나지 않는 깊은 잠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중간간제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밑에 보시면 한거불능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물리적도 된다. 이 심리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 관련된 판례가 밑에 여신도입니다. 그렇죠? 교회 여신도들도 중간간제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이 판례가 최근 교재에서 다시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2021년도 판례입니다. 올해 판례입니다. 자,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된 사건인데,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자,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깊은 잠에 빠져든 사람은 중간간제 객체 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밑에 1번 나와 있죠. 깊은 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술, 약물에 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객체가 될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도 중간간제가 될 수 있어요. 동그라미 친 것은 중간간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볼게요. 지인과 노래방에 갔던 A 18세 여자인데요. 취기가 올라서 화장실에 가서 토한 이후에 자신이 일행이나 소지품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여서 노래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로 건물 주변을 배회하던 중에 면식이 없는 갑남을 만나게 되었고, 갑은 A가 모텔에서 한점 자고 싶다는 말하는 것을 원나잇을 이해하고 모텔까지 갔고, A는 모텔까지 스스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CCTV에 다 나와요. CCTV에. 갑은 A를 침대에 눕힌 다음에 상의와 브레이즈와 팬티를 벗기고 키스하고 추행했다. 이때 갑의 죄책은 중간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여자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고 혼자 걸어까지 갔어요. 자, 이런 여성이 중간간제가 말하는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판례 1번은 뭐라 그랬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 대등 조절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판례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판례 2번을 보시면, 자,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 형성을 실패만을 야기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 자, 블랙아웃 상태에 세모 쳐볼게요. 블랙아웃 상태는 이러한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장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장애 상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그렇지만 패싱아웃 상태, 즉
술에 취하여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의 의식을 상실하는 패싱아웃 상태였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심신상 상태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한강 사건 있죠? 한강 사건. 의대생 익사 사건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8시간? 8시간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8시간 동안 블랙아웃 상태였다. 8시간 블랙아웃 상태였다.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쵸? 제가 그 기사 봤어요. 블랙아웃 상태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판결로지에 따르면 블랙아웃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판례는 뭐다? 패싱아웃 상태가 되었을 때 심신상실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패싱 상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한강 사건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 또 있어요. 자, 피해자가 의식 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패싱아웃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이런 말이에요. 이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자,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이것도 뭐로 볼 수 있다? 이것도 한거불능 상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준강제 추행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요. 자, 우리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술 약물 상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또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밑에 패싱아웃 상태였다. 패싱아웃 상태는 아니지만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 지금 제가 색깔 몇 개 칠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칠했지? 이 5개는 뭐가 될 수 있다? 중강간죄, 중강제 추행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가 아니지? 이게 아닙니다. 블랙아웃은 아니다. 블랙아웃은 상실 상태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인정된다 하면 틀려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판례와 관련된 그 지문인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1번하고 자, 2번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3번은 이 사실관계 결론 요지인데 뭐라 봤어요? 자, 지금 피고인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했는데 쭉 보니까 여기 뭐 음주량, 음주속도, 뭐 CCTV 목격자 쭉 보니까 그쵸? 그러면서 판례가 뭐라 그래요?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뭐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자,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 갖고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준강제 추행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서 답은 준강제 추행죄를 인정했던 사건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밑에 좀 더 보충 설명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해자가 어느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 않았고 스스로 길을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을 하하였다는 상정만을 들어서 심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섭불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피해자가 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드는 등 상실 상태를 인정했다라고 봐서 판례는 중강제를 인정했던 거예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1번, 2번, 요 색깔 칠한 부분이 있죠? 색깔 칠한 부분이 강간제, 중강제 추행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봐주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걸 물어보지, 이 사실관계를 물어보진 않아요. 자, 됐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판례지? 이게 2월 달에 나온 판례입니다. 자, 행위를 보시면, 자, 심신상실 한 것을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마취자라든지 수면제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건 강간이 되는 거예요. 강간이나 강제 추행죄가 되는 거지 중강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따라서 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마취를 넣어버리죠. 그랬으면 이것은 강간이 되는 거예요. 2번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례 보시죠. 자, 판례 보시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밑에 을려의 음부 등을 만졌다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게 됐는데 이때 갑의 주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배웠던 강간죄 판례랑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이 잠을 자고 있는 부녀가 중간간죄에 객체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잠을 자고 있는 부녀는 그때 요 음부 등을 만졌다는 거예요. 요 만졌다라고 했을 때 판례가 중간간죄의 착수를 인정했다 이거 됐죠? 그리고 간은 못했기 때문에 미수죄를 인정했던 것이죠. 자, 요 판례는 뭐다? 강간죄에 착수되지 않지만 중간간죄에 착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다음. 자, 요 판례도 중요합니다. 자, 불능미수 판례인데요. 자,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이거는 총론 시간에 나오는 불능미수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여기 준강간죄에서 나오는 고의와 관련된 판례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총론, 강론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총론 교재도 있긴 하지만 강론이 조금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자, 일단 고의 볼게요. 자, 중간간죄의 고의는 어떻게 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환갑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 객관적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서 내가 그 여성을 간음한다는 점, 그것을 용인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뭐라 한다? 고의라고 한다. 이런 말.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피해자가 심신상실 환갑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다? 그 상태를 이용해서 내가 간음한다는 점, 이것을 인식하는 것을 고의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2번. 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여성이 그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중간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식 자체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그쵸? 그러면 중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중간간은 뭐라 했어요? 그 상태가 실제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 대해서 이런 인식과 용인하는 인식이 있을 때 중간간죄 고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판례가 뭐라가 됩니까? 중간간죄 불능미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여성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었다면 중간간죄의 불능미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총론 시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총론 시간에는 그것이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 판단에서 보았을 때 이게 뭐죠? 이게 추상적 위험설이죠. 추상적 위험설적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총론 시간에 배웁니다. 일단 여기서는 필요 없고 불능미수가 된다. 이거 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강제추행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2항이 신설됐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1항 같은 경우에는 옛날 조문 그대로입니다. 13세 미만자가 되고요. 2항 같은 경우가 신설된 것인데 13세 이상 16세 미만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13세 미만자는 누구죠? 초등학생, 그 다음에 미취학, 유치원 다니는 애들 있죠? 그 친구들이 대상이고요. 2항은 누굽니까?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누굽니까? 중학생이 중딩입니다. 중학생입니다. 고등 아닙니다. 중딩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자, 1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 13세 미만자에 대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자죠. 자, 2항 가볼게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누굽니까? 19세 이상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항은 모든 자가 다 되고요. 2항은 성인만 돼요. 성인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중딩이지. 중딩이 중딩을 건드리면 중딩 여자를 중딩 남자가 건드린다고요. 그러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19세 이상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세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19세 미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와요? 중딩하고 고딩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중딩하고 고딩이 중딩을 건드리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이 안 돼요. 현행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2항은 누구만 된다?
성인만 되는 거예요. 성인. 자, 됐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는 예비음모가 있다는 걸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강간도 예비음모가 있고 추행도 예비음모가 있다는 걸 받으시면 돼요. 골 때리죠. 골 때려요. 아, 중딩을 고딩이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딩 오빠가 중딩을 건드릴 수 있잖아요. 강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군 벌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요. 형법상으로는. 자, 됐습니다. 성격 볼게요. 자, 동의 유무를 분문하고 무조건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1항 나와 있고 2항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항의 객체와 2항의 객체 달라요. 수단에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위계유의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처음부터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 폭행협박이 취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강간이 되는 거예요. 강간.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있죠? 중딩을 성인이 건드리잖아요. 건드릴 때 최협의 폭행협박을 쓰면 그건 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협의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쓰면 그때는 여기 뭐죠?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옛날 그 사건 있었잖아요. 뭐죠? 그 경찰관이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거기 뭐 보안관찰관 뭐 가 있었나? 그때 뭐 여고생을 건드렸나 중학생을 건드렸나 모르겠는데 그쵸? 그러니까 서로 좋았다 할지라도 좋아서 했다 하더라도 즉 동의를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거예요. 성인 같은 경우 처벌된다. 그쵸?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법조문 가보시면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뭇에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예에 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요것은 자 보세요. 305조 나와 있고 305조 3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미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비만 있잖아요. 미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지만 여기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미수까지도 같이 처벌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판례가 뭐라 그래요? 미수 처벌 조항은 없지만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미수도 같이 처벌하겠다 그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입니다. 자, 그게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요 학원 승합차 사건 보세요. 체크하시고 미수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예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까지도 그 예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승합차 운전자 갑은 귀가하기 위하여 승합차를 탄 11살의 을려가 혼자 남아있는 틈을 타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정법에 미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인정하는 변호사 측과 아니다. 이거는 예의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수도 처벌하는 조항이다. 라고 해서 검사 측에 공방이 발생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미수도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판례가 미수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수에다가 색깔칠 하세요. 이거 색깔칠 하시면 돼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에서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쵸? 동의가 있어도 처벌된다. 그쵸? 왜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까요? 그게 여기 보호법이 나와 있어요. 16세 미만자라든지 13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성적 발육이 덜 됐죠. 그래서 정상적인 성적 발육을 위해서 동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처벌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니까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중딩을 고딩이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게? 그렇잖아요. 고등을 건드리면 자 같은 중학생 남성이 건드리거나 고등학교 오빠가 건드리면 정상적인 성적 발육이 침해가 안 당합니까? 꼭 성인 남자가 건드려야지만 정상적인 성적 발육이 침해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현행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9세 이상짜리를 숫자를 바꿔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은 없어요. 고등학생은 뭐 13세 이상 19세 미만 이게 아닙니다. 16세입니다. 자, 판례 보시죠. 13세 미만자 옛날 판례죠? 그렇죠. 1항 관련된 조문이죠. 그랬을 때 동의 동그랑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된다.
밑에 13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쵸? 그것만 알고 있으면 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이것이 폭행 협박을 해야 된다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야 된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여성이 13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건드리면 무조건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 추행죄가 되겠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주관적 요건. 고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그 밑에 주관적 동기라든지 목적 이딴 거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성기를 만졌죠? 그 즉시 추행죄가 되는 거죠. 배와 가슴을 만졌죠? 추행이 되는 것이죠. 의사에 반해서 만지면 추행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